자, 이제 화학 파트 다시 정리했고요. 사실 그 물리 파트는 저번 주에 바로 배운 거라서 바로 뭐 문제를 풀까 했는데 한번 또 정리를 살짝 하고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물리 파트에서는 어쨌건 역시 두 개로 나뉘죠. 하나는 이제 전자기 유도, 하나는 이제 전력 수송입니다. 그래서 자, 전자기 유도 다시 정리하고 문제 풀고 풀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전자기 유도 같은 경우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이거였지. 먼저 자석의 의미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석은 반드시 N극하고 S극이 있고요. 자, 자석 주위에 자기장이 존재하는데 자기장을 선으로 표시한 걸 우리가 자기력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N에서 나가서 S로 들어옵니다. S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모든 물질들은 자, 그 변화를 싫어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여기에 만약에 코일이 요렇게 자, 간격 있다라고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만약에 N극 부분의 자석을 가까이 간다라고 칠게요. 가까이 가면 멀리 있을 때는 자, 여기 있는 자기장이 여기를 지나는 게 몇 개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얘를 만약에 가까이 얘를 오게 되면 여기를 지나는 자, 자기장이 많아진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얘는 뭐 하냐면 싫어한다 그랬어. 싫어하니까 얘를 밀어내고 싶어 해요. 순간적으로 이쪽이 N극화 됩니다. 그럼 반대쪽은 S극화 됩니다. 일종의 자석이 된다고 그랬죠. 이해됐죠? 그러면 자석이 만들어지면 자석에 의한 전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른손의 엄지 방향을 N극의 일치를 이렇게 시키면 감싸 안는 방향으로 전류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림이 좀 애매하게 나올 때는 어쩔 수 없이 뭐가 모르냐면 끝에 쪽에 있는 걸로 확인을 해라. 그래서 끝에 있는 전선의 방향에서 전류가 내려온다. 그러면은 뒤로 올라가야 된다. 요렇게 얘기를 했던 게 이게 전자기 유도예요. 그래서 N극이 다가오면 N극으로 변하는 거고 N극이 빠져버리면 반대로 안 뺏기려고 S극으로 변하게 된다. 이때 만들어진 전류를 우리가 유도전류, 유도된이 뭐야? 말만 그랬죠? 유도된 전류에서 유도전류, 유도 기전력 이런 말을 쓰지요.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서 이 유도전류를 내가 지금 많이 만들고 싶어. 그러면 자석을 센 걸 써요. 코일을 많이 감아놔요. 얘를 빠르게 움직여요. 그러면 전기가 만들어진다. 더 많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 다음, 자, 이 유도전류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바로 발전기.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자석에 N극을 둬요. 여기에 만약에 자석을 S극을 둡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생긴 거는 코일의 일부분, 한 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코일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렇게 회전시키게 되면 여기 있는 왼쪽 부위는 N극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럼 N극이 가까워지면 N극을 밀어내는 방향으로 뭐 생겨?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러면 요쪽이, 자, 다시 한번 그림을, 이게 참, 2D라서 참, 그림 설명 너무 힘들다 그랬어. 자, 요렇게 있는데, 내가 얘를 요렇게 들어버리면, 요 면하고, 여기 있는 N극하고 가까워지는 효과가 되기 때문에, 요쪽 면이 N극으로 변하고, 이쪽 면이 S극으로 변하게 되니까, 이 방향으로 전류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이 발전기의 원리였죠. 그래서 얘를 계속 자연의 힘 혹은 여러 가지 화력 발전소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움직이게 되면 유도된 전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얘를 만약에 다시
이 방향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회전시키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전류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90도에서 넘어가 버리면 이제 반대가 되겠지. 반대가 되면 전류는 거꾸로 흐르게 된다. 그래서 얘의 회전 방향을 일정하지만 전류는 이렇게 흘렀다가 이렇게 흘렀다가 이렇게 흘렀다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죠. 요거는 또 얘기하지만 이게 3D 상황을 이게 2D로 설명하는 거라서 이게 되게 어려워요, 말하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전날 꼭 나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그 질문을 이해 안 되면 해 주셔야 됩니다. 전자기 유도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자, 이 전자기 유도에서, 자, 다음 단은 뭐냐면, 전력, 이게 수송이라는 거예요. 이 전력 수송하고, 그 다음에 변압기까지 같이 갈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지. 자, 내가 여기, 자,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냈어. 만들어낸 전기의 총량을 우리가 전력이라고 하고, P는 VI로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지금 저 전기를 사용하는 곳은 가정집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전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음. 그래서 얘를 우리가 송전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때 어쩔 수 없이 새어나가는 전기 에너지가 있습니다. 새어나가는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손실 전력이라고 불렀고, 자, 손실 전력, 전력은 어쨌건 우리가 P는 VI라고 쓸 건데, 여기 있는 P는 VI랑 비교하기 위해서 P', V', I'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쵸? 그래서 ohm의 법칙 기억나요? 그래서 V는 IR, 그 다음에 I는 R분의 V, 이런 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이 있기 때문에 요 놈들을 여기에 넣게 되면 V 대신에 IR을 여기다 넣게 되면 I 제곱 R로 우리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발전소에서 만들어낸 전기에너지 총량을 일정해. 얘는 고정돼 있어.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일로 나가는 전기를 조절해가지고 새어나가는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한단 말이야.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뭐 하는 거냐면 얘 값이 일정하니까 얘를 키우는 거지. 그럼 얘를 키우면 자, 전류가 줄어들기 때문에 요로 나가는 전류는 감소합니다. 그래서 일로 나가는 전류가 감소하면 여기 있는 송전 전류랑 실제 흐르는 전류랑 같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전류값이 줄어들면 손실되는 전력도 줄어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금 편하게 이렇게 하는 거야. 송전 전압을 얘요 2배로 증가시키면 나가는 전류가 송전 전류가 몇 배가 돼요? 2분의 1배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일로 흐르는 전류가 송전 전류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P는 I 제곱 R로 계산이 되므로 손실되는 전력은 몇 배가 돼요? 4분의 1배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는 게 제일 편하다 그랬습니다. 이거 외에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얘네가 가까우면 돼. 또한 이 재료가 비싼 거면 된다 그랬어. 그렇죠? 우리가 보통 전선을 이제 구리를 쓰고 있는데 금을 쓴다든지 은을 쓰면 훨씬 더 손실되는 전력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좀 어렵죠. 그거 외에 땅으로 송전선을 묻는다 등등등이 나오게 되는데 가장 일반적인 편한 방식은 요 방식을 이용을 하는 건데 요 방식도 항상 장점만 있는 건 아니어서 나름 이제 조절을 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다는 점 알고 있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뭐 나오냐면 이제 변압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변압기는 이거야. 이게 발전소에서 그렇죠? 집으로 전기를 보내주면 그냥 보내주면 위험하기 때문에 중간에 얘를 바꿔주는
또 사용 가능한 형태로 바꿔주는 장치를 우리가 변압기라고 불렀고, 여기 있는 요 변압기를 크게 확대하면 요 내부가 보통 요렇게 생긴 애가 있다고 했었고, 여기에 코일이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지금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칠게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감겨 있는 거고요. 여기도 코일이 이렇게 좀 이쁘게 그리려니까 좀 헤맸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쪽이 이제 발전소 쪽이에요 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변압기 내부 모양이죠. 그 다음에 여기를 내가 뭐 가정집이라고 해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감은 코일과 여기 있는 감은 코일을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에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져. 그래서 여기는 중학교 때 배웠던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만들어져. 이쪽에서 우리가 보통 1차 코일이라고 부릅니다. 이쪽 우리가 보통 2차 코일이라고 부르는데,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의해서 얘가 전자기 유도가 되는 거야. 전기가 흐르면 자기장이 만들어지거든. 그 자기장 때문에 전류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얘는 전자기 유도가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래버리면 전기 에너지가 좀 새는 거 없나요? 요 내부에서는 거의 새는 게 없기 때문에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얼만큼 감았는지를 내가 N1이라고 부르고, 여기에 감은 수를 N2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여기에 전류가 흐르니까 V1이라는 게 존재하고 흐르는 전류도 존재할 거고, 그러면 그거에 의해 만들어진 전기도 전압이 있을 거고 전류도 있을 건데, 얘네들의 관계식을 잘 배우면 첫 번째 가문수와 두 번째 가문수의 비율은 첫 번째 전압과 두 번째 전압 비율과 같은 거고, 전류만 반대라 그랬죠? I2분의 I1이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만약에 가문수 B가 1대 2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1대2, 1대2, 2대1 해서 전류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이 감을수록 전류는 적게. 이해돼요? 적게 감을수록 전류는 많이. 그럼 이걸 내 마음대로 컨트롤해서 여러 가지 집에 사용하는지 혹은 공장에 사용하는지 할 수 있다는 거죠. 내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저번 주에 배운 내용을 살짝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정리는 그렇고,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좀 많아. 그래서 7페이지부터 거기 18페이지까지 문제를 푸는데 한 50문제 되거든요. 일단은 홀수번만 풀어보세요. 홀수번. 그래서 홀수번만 풀면 그 다음에 내가 나머지는 숙제를 줄 거니까 홀수번만 풀고 다시 정리하시고, 거기 7페이지부터 뒤에 끝까지 홀수번만 풀고 채점까지 다 하고 틀린 거 고치고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드리는 거예요. 오케이?